수능 완성 4강이고요. 글의 제목 파트입니다. 문제 번호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런 개념에 반대할 수도 있어요. 레지스트 저항하는 거잖아요. 자, 어떤 개념인가 봤더니 음악이라고 하는 거, 또 콤마 위치, 콤마가 나오기 때문에 삽입이죠. 당신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음악이라고 하는 게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있어 자유로워야만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음악이에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you think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어주면 편해요. 그래서 원래는 music, which, should be로 해석해 주는 게 편합니다. you should는 나중에, you think는 나중에 붙여주면 돼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자유로워야만 한다. 뭐가 음악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음악이라고 하는 게 최고로 생각이 되어져요. 뭐로써? 규칙이 지배하는 행동으로서 생각되어지는 게 최고다 라는 거죠. 음악이 결국 음악이라고 하는 게 뭐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규칙이 지배하는 행동이다. 이런 개념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음악이 뭐라고 생각해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러한 음악을 규칙이 지배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당신은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 개념은 뭐예요? 음악이라고 하는 게 규칙에 얽매이는 거라고 딱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규칙은 지배하고 있어요. 필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게 무슨 규칙이 얽매여.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견해를 뒤집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규칙이라고 하는 건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유의미한 인간의 문화적인 행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즉 다음부터 나오는 글은 규칙이 지배하는 음악 안에서 규칙이 뭔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the point is not인데 뒤에 but이 나와요. 이거를 여기 해석이 요점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납법 구조로 보셔야 돼요. 요점은 but 이하에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말하고자 싶은 말은 요건 아니에요. 즉 음악 공연이라고 하는 게 룰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다? 음악이라고 하는 건 규칙들에 따라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보시면 돼요. 납복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요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음악이라고 하는 것들은 미리 결정되는 게 규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단지 규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견해에서 음악은요 마치 게임과 대화와 같아요. 즉 무슨 내용이냐? 만약에 규칙이라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게임을 가질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없어요. 즉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고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한 합의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단어들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합의가 없어요. 이런 합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단어가 뭐야?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데?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는데? 이거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약속이라는 게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유의미한 대화를 지속할 수가 없을 거야. 즉 음악을 언어와 게임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게임도 규칙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거 일종의 규칙으로 뭐로 보느냐? 단어가 의미하는 바, 단어가 뭐냐? 어떻게 사용되냐? 이걸 규칙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음악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대화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유의미한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이죠.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자, though not. 자, 물론 정확하게 같은 방식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음악이라고 하는 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유의미한 대화라는 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유의미한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을 표현하긴 해. 물론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은 아니야. 즉 대화가 표현하는 방식과 음악이 표현하는 방식은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음악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음악을 듣는 사람이 그 룰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understand라고 나오진 뒤에 neither가 나오기 때문에 부정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즉 작곡가나 음악가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음악의 구조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작곡가나 음악가의 의도, 음악의 구조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글이 의미하는 건 딱 뻔하죠. 규칙이 있어야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찾으면 돼요.
자, 음악이 규칙, 순수하게 사적이다. 순수하게 사적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2번 음악적 분석에 유용한 분석. 유용한 분석? 네. 음악적 안내서죠. 분석이라기보다는 안내서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악적 분석에 유용한 안내서로 고쳤습니다. 당연히 안 돼요. 그렇죠? 3번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음악? 도구로서의 음악? 역시 아닙니다. 자, 4번 음악 규칙을 따르는 유의미한 행동. 여기 정확한 제목이라 할 수 있겠죠? 5번 소리와 침묵 음악의 창조적인 자원 역시 언급된 적이 없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입니다. 규칙의 통제를 받는 음악이 속성이고요. 감정의 표현인 음악도 역시 규칙의 통제를 받는 게 받아야지만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글은 일단 별 하나짜리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나와봤자 글의 순서 아니면은 어법성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될 만한 지문 수준인 것 같습니다.